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1950.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 군정, 정부 수립, 한국 전쟁의 기록. 김택곤, 지음 맥스. 7번째 24년 9월 3일 13페이지 정쟁으로 변질된 한국 현대사의 실체와 비화. 책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감성적 소설도 아니고 저자의 자의적 해석마다 최대한 배제하고 역사적 자료들로 엮은 책인데도 그랬다. 그만큼 1945년 해방을 전후한 한국 현대사는 비밀스럽고 격동이었고 비극이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를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싸우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진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1950을 일독하라고 권한다. 이 책은 무겁고 아프지만 흥미진진하다. 프롤로그에서 버마 강가에 버려진 조선처녀 김연자를 만나 통곡하다 보면 금세 책의 말미에 다다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여정에서 광복군의 이글작전, 미군정의 비밀 정치자금, 조봉암과 하지장군의 밀담, 우라늄 수색 작전 등 눈을 뗄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고비와 대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비화가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은 4,000여 건의 비밀 해제 문서를 토대로 한 기록이라니 내 언론계 선배인 김택곤 저자에게 존경의 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영성, 한국일보 발행인 사장. (131페이지) 7번째 2021년 세종도서 선정. 개인의 이성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가. 김용운 지음. 368쪽 갑 2만원. 한국사의 되풀이에 나타나는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우리의 이성에 있다. 비한국적인 한국인들이 등장하고 IT와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교육으로 한국인의 국가 이성을 높여야 할 때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한 분야의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철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가 통합적으로 어우러진 이성이 필요하다. 이 책은 모든 분야의 지성을 아우르며 이를 통해 국민이 가져야 할 이성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준다. 또한 저자가 이끌어낸 총합적 가치와 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은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로 탄생한 대작가 헤르만 헤세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인 유리알 요기와도 그 맥이 같다.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1950. 2장
분단과 미 군정의 남한. 미 군정은 특히 광복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조직은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조직하고 후원하는 광복군임. 한국에 있는 조직 외에 추가로 4개 부대가 중국에서 편성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3월경 귀국 예정이라 함. 주한미군사령부는 광복군이 부대 단위로 귀국할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개석의 중국 측에 광복군 부대원들을 모두 분산시켜 다른 귀국자들의 뒷석근 가운데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음.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가 하달한 한국 내의 미군 점령지역 관리 지침에 따라 통치권을 위협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강제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미 군정에게는 다른 면모도 있었다. 1946년 3월 3일 하지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별명령을 발동했다. 미군이 한국인을 상대로 강간, 강도, 집단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상황에서는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1947년 1월 8일 하지 사령관은 미 제7사단장 로저 윅스 준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윅스 사단장이 교통규칙을 위반해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 미국인 군속을 체포한 데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적인 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주한미군의 인권보호 노력이 거칠에는 아니었던 것이다. 해방군을 자처한 소련군과 점령군임을 자임한 미군 가운데 우리 스스로 기록할 우리의 역사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우리 정치권에서 점령군, 해방군 논란이 한바탕 소동을 겪은 뒤 이제 명백해진 것은 미, 소, 포고령에 담긴 언사들이 제각기 선전을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다만 누가 얼마나 더 효과적인 선전선동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어느 쪽에 힘을 얻든 미국과 소련, 그들이 내놓은 포고령은 한국 현대사의 명징한 기록이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기 전에 정확한 해석의 대상으로 무게가 실려야만 할 것이다. (131페이지) 그림 1946년 1월 21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육군 태평양 지역 최고사령부에 타전한 긴급 전문 133페이지 2. 정치적 혼란기의 남한 미군정의 출범 1945년 9월 13일 하지 장군을 포함한 미 제24군단 구성원은 한반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한반도에서 16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하지 장군의 미 제24군단에 한반도 38선 이남을 접수하라는 임무가 부여된 것은 단지 다른 부대에 비해 한반도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하지 장군이 오키나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출중한 군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해 무지했던 하지였기에 그가 이끄는 미군정은 어설프게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분야별 전문가를 국무부에서 차출하거나 민간인 가운데 특별 채용했다. 그들은
주어진 촉박한 시간과 다투며 미군정 출범 준비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청에서 항복 조인식을 마친 후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갔다. 그 나흘 뒤인 9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하지 장군은 메가도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에게 한국의 정세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서는 머리엘 베닝호프가 초고를 작성하고 하지 사령관이 내용을 보태고 뺀 것으로 보인다. 하지 사령관이 메가더 총사령관에게 보낸 전문과 베닝호프의 이름으로 제임스 번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과 배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베닝호프 고문은 일본에게 장기간 선교사로 활동하며 와세다 대학에서 강사로 있었고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 특히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1945년 12월 그는 하지 사령관의 수석 정치 고문에 임명되었다. 베닝호프의 보고서는 일본과 아시아를 오랜 세월 지켜본 자만이 통찰할 수 있는 깊이가 엿보인다. 베닝호프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진단은 싫든 좋든 7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 같다. 134페이지 그림 극비로 분류된 한국의 실태 보고서.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항복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지금도 한국인들을 약탈하고 또 겁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극비 주한미군 사령부 1945년 9월 13일 수신 태평양 지역 미 육군 총사령관 제목 한국의 현 정세 134페이지 일본인들은 항복 조건들을 눈앞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점령 지역에서는 철수와 무장해제에 관해 협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서는 한국인들을 약탈하고 또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일본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점령이 정작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뿐 한국 전 지역으로 전개해 배치할 만한 병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인들의 이중 행태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이어 한국인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영문 오역이 섣부른 기대와 실망을 자아낸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통이 되고 말았다고 보고했다. 현재의 남한을 가장 잘 표현한다면 불만 붙이면 바로 폭발하는 화약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관은 오늘 카이로 선언의 인듀코스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가 아니라 인듀코스 적절한 절차를 거치다 수일 내로 또는 조속히라고 한국인들 나름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어에 익숙한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조차 본관이 카이로 선언의 제대로 된 뜻을 지적하자 경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군 병력이 들어온 지 2, 3일이 지났는데도 왜 완전한 독립을 부여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은 온통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과 일본인들을 곧바로 쓸어내버리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베닝호프 고문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한국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인들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미군 병력들이 감시하고 있는 한 이와 같은 보복을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닝호프는 태평양 전쟁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일본에 살았으나 한국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 역시 일본인이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 사령관의 이름으로 보낸 이 보고서는 당분간 일본인 관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 정부 조직에서 일본인들의 해고는 여론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시점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명목상으로는 해고해도 실제 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장 한국인에게 미 군정의 고위직을 맡길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능력을 갖춘 한국인이 없고 고위직을 맡았던 한국인은 친일파로 몰려 일본인 못지않게 증오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가운데 지방이든 도시든 하위직을 뺀 그 이상의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인사는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시설과 통신시설을 운영할 기술자들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이 고위직을 지금까지 맡고 있다면 그는 친일파로 간주되어 심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을 당장 앉힐 수 없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 추정했다.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국인은 일본인의 통치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며, 둘째, 일본의 한국 통치는 경찰과 경찰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베 총독과 경무총감을 제거하고 서울 지역 경찰들을 남김없이 제거해버리면 성난 한국인들을 상당히 달랠 수는 있지만 미 군정을 강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같은 날인 9월 13일 메가더 사령부 도쿄 선발대는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최고사령부의 극비 전문을 긴급으로 타전했다. 137페이지 미 군정에서 일본인을 즉시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책 없이 실제로 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련의 선동가들이 남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강한 조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도시와 농촌 모두 소련이 통치할 것을 요구하도록 조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전시간 13일 17시 27분 이미 미국 소련 대결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대결이 시작됐다고? 138페이지 그림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려는 소련의 선동활동이 시작된 것 같다는 도쿄 선발대의 극비보고 139페이지 그림 정당 대표들은 1200명이었지만 독립 요구를 제외한 한국의 앞날에 대한 의견은 그들조차도 생각한 바 없어 보인다고 보고했다. 138페이지 난립한 수백 개의 단체들과 파괴된 금융 시스템 아래의 보고서는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욕구를 전하고 있는데 조롱과 우려가 뒤섞여 있다. 욕구와 주장은 넘치지만 정작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합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 사령관은 한국 진주 사흘째인 9월 12일에 정치인들과 대화를 가졌고 이를 보고서로 남겼다. 한국에 정당 혹은 정치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탄압과 지하활동이 빚은 역기능으로 인해 한국인을 하나로 응집시킬 정치적 기능은 완전히 갈래갈래 쪼개진 상태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100명 정도만 모으면 누구나 정당을 구성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어제 단체당 2명 참석을 기준으로 정한 정치단체 모임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강당에 입장할 때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인원은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의견도 제각각이고 다양했습니다. 단 하나 공통된 것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고 한국에서 몰아내며 한국의 독립을 즉시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빼놓고는 달리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립이 된 만큼 세계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방 이후 한국인 대다수가 긴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난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이후 줄곧 휴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독립이 되었으므로 모든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세계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군이 이곳에 진주한 이후 경린 지역에서는 산업활동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으로 되돌아가는 데 대한 관심도 거의 없습니다. 본관은 일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조국의 미래와 한국인 자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가능한 모든 접촉과 홍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인들이 모든 기업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관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그들은 정치 선동가들이 끼어들기 딱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 군정과 협력할 수 있는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했다. 비록 임시정부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국민들의 주장이 제각기 달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한국인의 여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1개월 전 김구 주석이 보낸 서한을 되돌려 보냈다. 또 트루만 대통령은 이를 전달한 도노반 OSS 국장을 크게 질책했었다. 가장 다행스러운 일은 나이 지긋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 가운데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들 가운데 다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곧 잊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태평양 전쟁 동안 일본에 의해 범법 혐의 또는 사상 통제를 당해 여러 차례 투옥된 바 있습니다. 미 군정에서 그들을 기용할 수는 없겠지만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한국인들은 확고하게 중경 임시정부의 귀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의견이 워낙 다양해서 중경 임시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과반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한국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며 일본의 조작으로 이미 금융 시스템은 파괴되었다고 보고했다. 일본이 수십조 엔의 화폐를 마구 인수해 시중에 풀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5일 이후 조선은행은 수십조 엔을 풀었는데 일본은 한국 내 서울에서 인수하고 일본은 일본에서 인수해 비행기로 들여왔으며 이 돈은 일본군을 위해 풀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습니다. 중략 새로운 금융제도를 수립하지 않는 한 물가와 임금을 잡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지 사령관은 이어 자신을 보좌할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 인력과 각 지역의 분산 배치에 지시를 이행할 최소한의 병력들이 추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1945년 9월 13일 메가더 미 태평양 총사령관에게 보고되었고, 이어 9월 15일 표현상 격식을 갖추는 약간의 손질을 거친 뒤 작성자인 베닝호프의 이름으로 번스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이어 점령국 군대들이 이 나라를 둘러 쪼개 각각 운영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령국 군대들이 한국을 둘러 쪼개 현격하게 다른 정책들을 공동 지휘 없이 따로 작동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도는 함안에 있고 모든 통신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부지방에는 곡물 주산지가 있고 북한은 석탄과 수력 자원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리는 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지 사령관 자신조차도 궁금하다고 밝히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미국 또는 연합국들의 구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본관은 이 나라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당장 닥친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잠정적 분단이 아니라 점령 상태에서 거의 완전하게 분단되어가는 한국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일이 미국과 소련 두 나라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몇몇 연합국 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채택하여 진행하는 정책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143페이지. 하지는 점령군 사령관인 자신 또 한국의 분단이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잠정적 분단인지 완전한 분단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향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144페이지. 3. 분단의 폐해를 예측한 미군정 사령관. 1945년 9월 24일 하지 사령관은 9월 24일 한국 현황에 대해 후속 보고를 했다. 역사 극비로 분류된 전문이다. 극비 1945년 9월 24일. 제목 한국의 실태. 발신 주한미군사령부. 수신 미군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 1945년 9월 13일자 보고의 후속입니다. 상황 변화는 급속하지 않지만 그림이 펼쳐지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독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인 지역의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진과 시위는 좀 줄어들었고 목소리 높인 건의도 줄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정당들이 제각기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한국인들에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을 빼고는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합국에 대한 불신이 한국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결부되어 미국, 소련, 양국이 한국을 둘러 나누려 한다는 확신을 굳히고 있다고 보고했다. 많은 한국인 지식층들은 연합국이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전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가 지금과 똑같이 38선을 경계로 나누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을 나이든 한국인들은 회상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들로 판단하면 한국인에게 독립을 부여하겠다는 연합국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145페이지 그림. 하지 사령관의 보고서는 미국, 소련, 양국이 한반도를 분단해 점령한다면 날로 증가하는 한국인들의 불신으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46페이지 그림. 미국은 소련의 실체를 인정하고 양국 협의에 의한 장정 정부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 소련 양국의 손실을 한국인에게는 죽음 같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지 사령관은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분단의 실익과 가능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미국은 소련의 실체를 인정하고 미국, 소련 양국의 합의에 따른 잠정정부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관의 생각으로는 현격하게 다른 두 개의 정책을 펴는 두 개의 점령 지역으로 갈라놓는 현재의 한국 분단은 앞으로 한국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 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연합국 강국들이 한국의 분단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점령국들이 합치된 의견으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어 합치된 정책의 기초에서 점령국들이 전적인 지지를 받는 잠정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단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뒤늦게 미국의 주도 아래 통일정부를 추진한다 해도 평화적인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소련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민족이 분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미국과 소련의 득실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에게도 소련에게도 득이 안 되고 한국인의 앞날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은 일본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던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된 적도 없습니다. 만일 한국을 완전히 통제하여 일본처럼 대우하겠다는 제3의 국가들이 있다면 그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증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난 조치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보고서는 한국의 분단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역사로 미루어 볼 때 이 나라는 민주적 정부 형태를 지향하고 특히 미국의 민주정부 형태를 가장 선호할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가 무너지는 초기 전환기인 지금 즉각 각 파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민주주의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두 편이 서로 나뉘어 분단을 계속한다면 이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호 완벽한 호혜를 주고받지 않은 한 남과 북 어느 쪽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한국인은 일처리에 있어서 믿음직스러운 면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식인에 대한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심지어 교육받은 지식인들도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구상이 전혀 없는 몽상가들이거나 환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이념들은 이상적이지만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베닝호프 정치고문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하지 사령관도 그 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베닝호프의 분석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단된 한국에 대한 그들의 불길한 예언은 불행하게도 틀리지 않았다. 불과 5년 뒤에 닥친 한국전쟁의 비극을 시작으로
이 예언 그 예언은 끊임없이 차례차례 적중했다.